안녕하세요. 1억으로 주식 시작하기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딱 10개만 한번 올려볼까 라고 했는데 벌써 8번째네요. 나름 재밌기도 하고 피드백 받는 것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할 것 같고 오늘도 역시 제 주식 계좌 오픈하고요. 그리고 제가 초장투로 들고 갈 기업 텐센트에 대해서 분석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이고요. 달러 인덱스 92.8, 달러 원 1190원, 달러 위안, 구리, 금, 원유 모든 시장 지표는 돈 들고 있지 말고 투자하라고 실물에 투자하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원유가 살짝 떨어지긴 한데 일단 페드나 각 나라나 코로나는 상관없고 기업 실적도 상관없고 장밋빛 미래만 보면서 지금은 투자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90%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개의 계좌를 들고 가고요. 장투 계좌, 그리고 해외 계좌, 그리고 지금 이 계좌는 1억으로 해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계좌. 사실 이 계좌는 장투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장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장투로 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하더라도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야 되나요? 최상위 계층. 예를 들어 플랫폼의 최상위, 아니 자동차라면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정도 삼성전자 이런 것만 해야지. 제가 여기서 MC넥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MC넥스는 3번이나 종목 분석을 했지만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5년 아주 길게 가져갈 거다 라고 말 못하고요. 사실 얘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내년에 만약 MC넥스가 삼성전자에서 85%의 MC넥스 매출의 85%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서 얘네 그냥 딴 데 쓰겠어 하고 확 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런 종목을 제 자식한테 물려주겠어 라고 장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와이솔, 현대산업개발, 네오웨이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텐센트는 오늘 제가 분석은 하겠지만 텐센트 같은 거는 그냥 5년 10년 두고 갈 겁니다. 아마도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모아갈 거고요. 오르면 오른 대로 냅둘 거고요. 그리고 스믹도 5년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길게 보고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인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모든 지표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지금은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해야 되고요.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고 그냥 떨어질 때 많이 올라서 떨어졌고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는데 이거 코로나 확산돼서 그렇다 정도로 말할 것 같고, 그리고 10월에는 트럼프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로라도 백신은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예상인 거고 그게 백신이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 효과만 있어도 이건 백신이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는 약간의 뒷방으로 밀려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3, 4분기에 예상보다 좋아질 섹터를 찾아야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주 지금까지 되게 안 좋았던 것들도 한번 슬슬 담아보는 거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추후 보면서 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투자 종목은 동일합니다. MC넥스, 와이솔, 현대산업개발, 네오위즈, 텐센트, 스맥입니다. 이 계좌 기준이고요. 이 계좌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비중은 잔고가 1억 2천 정도, 1억 200이네요. 1억 200, 1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네오위즈, MC넥스, 와이솔, 현대산업개발 들고 있고요. 와이솔이 한 20% 정도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오이즈만 마이너스고 MC넥스도 지난번 제가 방송할 때 3%인가 4%인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또다시 야금야금 올라와서 4.55고, 그리고 MC넥스에 대해서 댓글들이 좀 몇 분이 달아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MC넥스는 3분기 4분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이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좀 전에 기사 떴더라고요. 아시아나 인수 포기해라고.
뭐 2,500억 계약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무조건 현대산업개발한테는 호재입니다. 내일 뭐 주가가 갭상승을 할지 그냥 흐지부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장 원했던 그림인 거고 그것 때문에 들고 있었던 거고 나름 뭐 11%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얘는 뭐 차트를 보나 전체적인 뭐 PER을 보나 기업 분석을 해봐도 확실한 저평가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좀 아리까리 했었는데 그건 아시아나를 좀 질질질 끌어서 진짜 다른 생각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시장이 함부로 못 덤비는 건데 만약 확실하게 포기한다 뭐 2,500억 날린다라도 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좋을 겁니다.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항상 제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계좌입니다. 이것도 제가 1,500 정도를 그냥 돌려놨는데 홍콩 계좌로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450만 원 정도 사라졌네요. 그래서 텐센트는 뭐 3%, 스믹은 10%,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두 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한 20% 정도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 고민을 좀 할 거고요. 뭐 이런 제가 장투로 한다고 하는 건 꾸준히 모아갈 생각인 거고 사실 여기도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저는 해외 계좌는 주로 키움을 쓰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해외 계좌 하실 분들은 키움을 쓰신 게 가장 쌉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키움이 가장 싸고요. 유지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단은 넣어놓은 상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야금야금 계속 차근차근 적금식으로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텐센트는 한 100주 정도 사면 800만원 정도 될 거고요. 한 번에 살 때마다. 스믹은 한 500주 정도 다니는데 한 200 정도면 한 번씩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계좌 현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텐센트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투자하고 왜 이걸 확신을 가지고 길게 보고 있는지. 일단 사업 영역입니다.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컨슈머, 엔터프라이즈, 이노베이션, 뭐 일단 그냥 여기는 위챗, 그러니까 SNS, 카카오죠. 그리고 그 텐센트 게임즈, 게임 쪽, 그리고 클라우드 뭐 등등등 그걸 기반으로 그 아래쪽으로 쭉 파생하는, 즉 저희 한국의 카카오 생각하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하다가 역시나 이것저것 찾아보고 분석을 때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잘 해놨어. 그쪽을 몇 개 좀 따왔습니다. 일단 사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뭐 98년도에 텐센트 해서 큐크 메신저, 이거 네이트홈 같은 거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 2003년에 하고 뭐 됐고 2011년도에 위챗, 그리고 뭐 위챗페이 2013년도에 그리고 쭉 커가서 지금 뭐 텐센트 비디오, 위챗페이, 클라우드, 스마트 리테일까지 위챗은 한 12억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모든 걸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한국에서 카카오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라면 카카오 반, 위챗 반을 사겠습니다. 저는 물론 카카오는 없습니다. 네이버는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 사업 영역 및 생태계 구축을 정리해놨는데 삼성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위챗과 텐센트 게임즈를 기반으로 거기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챗페이를 쓸 거고요. 이거 뭐 게임이나 이걸 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쓸 거고, 이 미니 프로그램은 그냥 뭐 경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텐센트 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거 뭐 쇼핑을 하던가 위챗을 하던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게 요 안에서 모든 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 기반으로 뭐 텐센트 미팅, 스마트 헬스, 스마트 리테일 보면 뭐 징동닷컴이나 vip.com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리바바에 대응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지금 요 플랫폼 안에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그냥 기본은 위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부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2013년부터 뭐 매출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2013년 뭐 비중 같은 것도 게임이 파란색이 게임인데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게임 성장성은 낮고요. 예전에는 뭐 절대적으로 게임이 높았는데
점점 SNS, 소셜 네트워크 쪽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핀테크 올라가고 있고, 온라인 광고 올라가고 있고,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업 구조고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역시 삼성증권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2015년에 온라인 게임 매출 비중이 55%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은 작년에 30%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기타에 있던 핀테크나 비즈니스 서비스가 5%에서 27%까지 올라갔고, SNS, 위챗 쪽에서 나오는 뭐 금액들은 23% 그대로 온 거고, 온라인 광고도 27%에서 18% 그대로. 즉, 게임은 줄고 핀테크 및 비즈니스 서비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 일단 사업이 다변화된다는 건 매우 좋은 신호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만 보시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을 보면 뭐 일단 100만 위안 기준에서, 위안은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170 하시면 되는데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불편해서 제가 엑셀표로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뭐 2015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쭉쭉쭉 20% 30%씩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영업 매출 총 이익률이 뭐 2015년 60%, 이건 게임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60%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음처 매출 총 이익률은 떨어지고 영업이익률도 살며시 떨어지지만 매출액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게임은 뭐 그냥 노다지이고요. 그냥 처음에 세팅만 되면 개발하고 퍼블리싱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버는 족족 유지비 제외하고는 다 순이익이니까요. 근데 점점 온라인 게임은 줄어들고 다른 것들 투자하는 것도 많고 사업이 다변화되면서 조금 순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일단 위안화 기준이라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더 간편하게 정리한 게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냥 2018년도에 뭐 10억 위안이니까 10억 100억 3천억 위안인데 3,700억 이렇게 하면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아서 10억 단위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액 53조, 19년도에 64조, 80조, 이번 년에 80조 예상됩니다. 뭐 이러 보면 뭐 한 20%씩은 가뿐하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이 정도 기업이 치고는. 순이익은 2018년도에 13조, 15조, 이번 년 20조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24조. 이것도 역시 한 20%씩 꾸준히, 30%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ROE나 뭐 PER을 보면 뭐 ROE는 27, 24, 뭐 20에서 30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 PER도 뭐 30에서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출은 분명히 좋고 순이익도 좋고 ROE도 좋은데 PER 30에서 35배가 비싼 건가 싼 건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아는 기업들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일단 가장 유사한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오늘 9월 3일 기준이고요. 시가총액 36조. 참고로 텐센트 760조입니다. 뭐 한 2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리고 추정 PER 86배. 뭐 매출액 보면 뭐 1조, 2015년에 1조였고요. 이번 년에 한 4조. 그리고 영업이익 4천억. 좀 전에 텐센트 이번 년에 80조, 영업이익 20조. 그리고 PER 31배. 일단 카카오보단 좋아 보이네요. 물론 카카오 이것만 이런 숫자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카카오 ROE를 보면 3, 뭐 3%, 뭐 7%, 9%, 11% 이거 점점 좋아지니까 요즘 열광하면서 카카오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PER도 80배, 168배, 86배인데 뒤에 뚝뚝뚝 떨어지죠. 즉 카카오는 그동안 뭐 계속 캐펙스 투자나 계속 투자만 하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게 열매를 맺으면서 쭉 영업이익이 쭉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을 재평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뭐 PR이 절대적인 걸 하지만 뭐 86배는 조금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주식을 산다고 하면 카카오 네이버는 사겠습니다. 그 네이버입니다. 이건 제 장투 계좌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제가 왜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하면 고민하다가 왜 네이버가 장투 계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도 시간 되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텐센트 위주니까요. 텐센트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년 매출 한 8조 되네요. 7.5조. 아까 텐센트 80조, 영업이익 20조. 그리고 이번 년 네이버 영업이익 1조, 영업이익률 13%. 뭐 얘도 2015년에 25% 하지만 뭐 한 10에서 20% 정도로 수렴하는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리고 PER도 한 30배, 50배. 지금은 좀 이번 년에 많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 60배까지 올라간 것 같고, 이건 예상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항상 맞을 수는 없고요. 작년 걸 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 작년에 52배. 일단 텐센트가 30배, 35배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PER만 보면 영업이익률도 분명히 좋고, 뭐 매출이나 순이익 모든 게 좋고 성장성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네이버 한 주 사고 텐센트 한 주 사고 뭐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PER이나 ROE나 뭐 이것저것 보면은. 근데 혹시나 다른 거나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텐센트의 비교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라 뭐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가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텐센트입니다. 뭐 시가총액 100만 위안인데 이거 숫자로 보면 시총 보고 이러 하면 되게 어렵고, 웨이트 디엠핑은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웨이트 디엠핑 이건 뭐 그냥 중국판 배달의 민족에다가 뭐 야놀자 뭐 이런 거 섞어 놓은 거고요. 징동닷컴은 그냥 G마켓 같은 겁니다. 근데 알리바바가 한 60% 잡으면 얘가 한 20% 중국 매수 시장 잡고 있는 거고요. 핀더우더우는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넘버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뭐 1위가 알리바바 한 60%, 징동닷컴이 한 20%, 핀더우더우가 뒤에 한 9%, 10% 정도 쫓아가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게 핀더우더우고요. 사실 얘는 지금 텐센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텐센트 플랫폼에 들어올 협력사? 동업자인 거지 뭐 경쟁사는 아니고요.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출액 성장만 보겠습니다. 377, 18, 19, 20년이고요. 312, 377, 473, 369, 488, 545. 페이스북이 성장률은 더 좋네요. 매출액. 그리고 알리바바가 250, 376, 502. 이것도 성장률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쭉쭉쭉 뭐 페이스북은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은 그냥 꾸준히 유지한다는 건 뭔가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알리바바도 매출액은 쭉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쭉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영업이익은 뭐 텐센트가 좀 더 많네요. 영업이익률도 역시 29.5, 한 3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44, 33, 32. 역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텐센트랑 페이스북은 약간 결이 다른 게, 페이스북은 뭐 전체 매출의 한 90에서 95%가 광고 매출입니다. 텐센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 SNS, 광고, 클라우드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상태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뭐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65%가 온라인 쇼핑이고요. 그래서 세 개가 좀 결은 다르지만 결국엔 끝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했고요. 영업이익률은 뭐 일단 페이스북이 좋지만 나중에 텐센트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PER도 텐센트는 30에서 35, 그리고 알리바바는 45에서 30. 이번 년에 좀 많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PER은 17에서 25.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도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ROE 같은 거는 넘어가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입니다. 제가 왜 텐센트를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포인트 첫 번째,
위챗입니다.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톡 5,000명이면 위챗은 12억 명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톡 없이 뭐 친구들이랑 대화 쉽지 않듯이 중국에서는 위챗 없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앱을 쓸 수는 있지만 위챗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미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한번 선점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 안에 이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에서 제재하면서 위챗이나 이걸 막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래서 아이폰의 위챗을 막는다면 분명히 중국에서 아이폰은 폭락할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할 거고요. 뭐 저는 카카오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카카오가 꺾이면 위챗은 티오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용자 수 기준을 보면은 빨간 게 위챗이고요. 텐센트 위챗이고요. 쭉 올라가서 12억 명까지 올라가 있고, 파란색이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는 뭐 타오바몰이나 뭐 온라인 쇼핑 쪽에서 한 8억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핀더도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뭐 징동닷컴이나 메이투안을 쭉 능가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제 기준에선 좀 다른 결이기 때문에 핀더도는 좀 예전에 한번 보긴 봤지만 접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사용자 수에 대해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이 뭐 24억 명, 왓츠앱 24억 명, 유튜브 20억 명, 위챗이 한 11.5억 명, 12억 명 정도 되고요. 이런 거 보면 페이북이 되게 무서운 게 페이스북 가지고 있고요. 페이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뭐 어마어마하죠, 페이스북도.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할 때는 페이스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위챗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뭐 뮤직이나 동영상,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뭐 유료 구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텐센트 미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뭐 내가 뭐 11번가에 들어가서 뭘 살 때도 거기서 들어가서 사게 하고, 위챗 페이를 기반으로, 그리고 뭐 G마켓을 가든 네이버 쇼핑을 가든 다양한 앱들을 그 안에 편입해서 확장하고 있고, 특히 알리바바가 들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광고, 수수료, 네이버 쇼핑 같이 모든 걸 확장할 수 있고요. 뭐 작년에 이걸 통해서 나왔던 금액이 한 8천억 유엔 곱하기 170 하면 한 13조 14조 되나요? 근데 이건 아마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뭐 미니 프로그램의 활동자 수가 4억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일간 4억 명입니다. 그리고 미니 프로그램에서 비중을 보면 요 지금 초록색이 뭐 생활 서비스나 이 파란색 이커머스인데, 보시면 이커머스가 쭉쭉 늘어난다는 건 즉 우리나라 말하면 네이버 쇼핑 같이 뭔가 그런 게 이 안에서 전자상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뭐 그거 기반으로 아까 뭐 작년에 8천억 위안하면 13조인가요? 14조인가요? 그 정도 1%만 잡아도 뭐 순이익이 한 1조 3천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1%가 될 리가 없죠. 그 이상이 훨씬 더 되겠죠. 점점 이게 늘어날수록 뭐 이 플랫폼이 점점 확장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일단 텐센트 게임은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그냥 전 세계 게임 뭐 탑 10에서 한 8개 기업을 텐센트가 투자하거나 가지고 있고요. 뭐 게임 개발 지분 투자하는 게 텐센트 100%, 게임즈, 뭐 라이엇 게임즈 100%, 슈퍼셀, 블리자드, 넷마블, 뭐 웬만한 게임사 들어보신 건 다 텐센트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공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 퍼블리싱, 유통 등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완성했고요. 그냥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5년에 게임 비중이 높을 때는 뭐 이익률이 한 50%, 60%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특히 경쟁사 등의 지분 투자나 판권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가 아니라 중국 외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초 기준으로 중국의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뭐 다변화 기준으로는 매출 다변화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게임을 보면 배틀그라운드, 왕자영웅, LOL, 리그 오브 레전드죠. 클래시 오브 클랜, 던전 앤 파이터. 뭐 들어보시면 웬만한 게임들은 다 얘네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터 판권 가지고 있고 퍼블리싱이나 유통하고 스트리밍까지. 후야나 뭐 노이는 그 e스포츠 트위치 쪽 보는 거고요. 빌리빌리는 요즘에 좀 뜨는 라이브 플랫폼이죠. 이런 것까지 다 지분 투자하면서 계속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핀테크, 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위챗이나 게임, 뭐 뮤직 이런 것만 들고 생태계 것만 가지고 운영해도 이 클라우드나 핀테크는 성장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는 지금 점유율 18%인데 18%고 위챗페이는 점유율이 40%입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뭐 둘 다 40%, 클라우드는 한 50%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페이도 한 53%, 54% 정도 들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밍 업체 뭐 후야나 도이 합병하면서 e스포츠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트위치와 경쟁하면서 이쪽도 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핀테크 결제, 그리고 위뱅크라고 그냥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리고 위쉐어라고 보험 들고 있고요. 자산관리, 교육, 헬스케어 모든 분야를 그냥 다 먹을 생각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래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은 결제 서비스 이런 걸로 어떤 걸 수수료를 받고 어떻게 이걸 할 건지 간단히 나온 걸 가져왔고요. 일단 카카오가 좋다고 보시면 텐센트는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광고 시장이고요. 일단 페이스북은 광고가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광고 매출이 한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 인터넷 플랫폼 사용자들이 뭐 인터넷을 할 때 총 사용 시간의 42%를 2019년 기준으로 한 42%를 텐센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위챗이든 텐센트 비디오든 텐센트 뮤직이든 뭔가 그 안에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요게 한 11%, 그리고 알리바바 10%, 그 외 나머지 게 뭐 들고 있는데, 즉 인터넷을 10시간 하면 그 중에 4시간을 지금 텐센트에 들어가 있는데 광고 매출 기여도가 18%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중국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14%밖에 안 되고요. 뭐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사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매출이나 성장률 보면은 매출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SNS 광고 매출이 쭉 예전에는 온라인 광고 매출이었는데 SNS가 쭉 늘어나면서 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뭐 2015년에 200억 위안이었는데 지금 뭐 800억 위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뭐 알리바바가 33%인데 텐센트는 14%밖에 안 됩니다. 자기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이 18%인데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매출액은 14%다. 그럼 얘는 근데 사람들은 40%를 텐센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광고 무조건 잘해야죠.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소리만 해서 그럼 얘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성장률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거는 둔화되고 있고요. 즉 텐센트 뭐 SNS 사업부 매출을 보면은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률은 뭐 처음에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쭉쭉쭉 성장률이 뭐 60%, 50% 막 쭉 7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0, 30%대로 좀 줄어든 거고요. 물론 이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지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 이렇게 막 20%씩 성장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 게임 요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쭉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2018년, 19년에 좀 정체가 됐죠. 이거는 그 중국이 게임 규제를 하면서 판호 신규 안 내주면서 지금
2018년 19년도에는 좀 문제가 됐고요. 그러므로 해서 성장률도 쭉 내려간 상태인 거고, 이건 이번 년 봐야 됩니다. 2018년 19년도는 그래서 텐센트가 좀 안 좋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번 년에는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호 재개도 시작됐기 때문에 텐센트 게임 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부 매출도 역시나 쭉 올라가지만 역시 상대적인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챗 가입자도 한 12억 명대에서 정체되었고, 모든 사업부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감소입니다. 상대적 감소입니다. 얘 제가 지금 낮다고 하지만 뭐 2019년도에 SNS 20% 올라갔고요. 게임 10%,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10% 성장한 겁니다. 광고는 뭐 이거는 뭐 10%, 15에서 15% 되겠네요. 꾸준히 10에서 15%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성장률인 거고요.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 성장이 꺾인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이건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챗과 틱톡, 바이트댄스죠. 그리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즉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과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정착점에서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알리바바를 꺾지 않으면, 꺾을 필요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나눠먹기만 잘해도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밀린다면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특히 알리바바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어, 온라인 쇼핑부터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자율주행, 모든 걸 자기들이 수직 계열화 시키는, 자기 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페이까지.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다 할 거야 라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은, 텐센트는 그냥 수평적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냥 쭉 풀어놓고 일로 들어와. 그래서 뭐 알리바바랑 온라인 쇼핑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텐센트 플랫폼 뭐 들어와서 징동닷컴이나 뭐 VIP닷컴이나 이런 것들 들어와서 뭐 위챗페이를 쓰면서 우리 플랫폼에서 알리바바를 상대하자 하면서 지금 알리바바 대 텐센트 경쟁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하면서 왜 네이버를 투자했는지,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교하면서 왜 텐센트를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 이번 달 기준으로 시총이 한 760조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물론 뭐 미국에서는 뭐 2조 뭐 2400조 2300조짜리 기업도 있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한 330조 하거든요. 근데 텐센트가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홍콩 리스크. 홍콩은 달러 페그제입니다. 7.85 정도로 달러랑 연동시켜 놨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홍콩 달러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인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는, 달러 페그제는 하는 홍콩의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일단 많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중국 상해 A나 그러니까 위안화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이 리스크가 없어지는 상태인데, 지금은 매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데 홍콩 달러 페그제가 엮이면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거 주의 깊게 봐도 사실 지금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캐시카우 역할인 게임의 성장세는 유지해야 되고, SNS나 게임 쪽은 유지해야 되고요. 판호 제거로 인해서 게임 실적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 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 계속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의 끝은 알리바바입니다. 무엇을 해도 망나게 되고 있고, 심지어 잘합니다. 알리바바는 핀테크도 잘하고 클라우드도 잘하고 전자상거래도 잘합니다. 물론 게임이나 SNS는 텐센트가 이기고 있지만요. 하지만 저 부분, 헬스케어까지 알리바바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즉 광고,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부분의 비중이 높아진 걸 필수입니다. SNS나 게임 부분은 이미 게임 오버 됐고요. 이건 못 이깁니다.
텐센트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요. 다른 분야가 올라오면서 멀티플을 지금 30배, 35배 받고 있는데 이게 40배, 50배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익도 올라가면서 멀티플도 더 받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알리바바나 텐센트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시총 1조 짜리 등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정리한 건데요. 사업 모델 매우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역시 그냥 괜히 고액 연보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시장 지배력 좋은 것들, 하지만 성장성이 낮은 거, 모바일 게임, SNS,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인 거고요. 그리고 지배력은 낮으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 클라우드, 이것도 혹시 알리바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1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한 40%에서 5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텐센트는 지금 자기 거 내에서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처럼 다른 거 유치하면서 쭉쭉쭉 커가려면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배력과 성장성이 높은 사업, 미니 프로그램, 아까 말한 대로 리테일 사업입니다. 온라인 광고나 결제 서비스,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 이쪽은 아마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물론 이것도 알리바바랑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즉 제가 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0분 되네요. 일단 텐센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갈 때마다 모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뭐 네이버, 카카오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 주 사시면 이거 한 주도 같이 사는 거, 즉 약간의 자산 분산이죠. 물론 텐센트는 한 주씩 못 삽니다. 100주씩 살 수 있고 아마 한 번 살 때마다 한 800만원, 900만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한 번씩 모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아마, 오늘은 너무 첫 번째 시간이라서 너무 급하게 빠르게 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최신 재무제표 같은 거나 실적 보면서 이거에 대한, 텐센트에 대한 걸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